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중공이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 서방 국가들의 포위를 뚫고 불침 항모에 해당하는 전략 요충지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4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공은 태평양 키리바시의 한 부속섬에 있는 가니 공항과 교량을 선보기로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용기지로 사용했던 활주로를 보수해서 쓰려는 것입니다. 키리바시는 하와이 남쪽 3,000km 지점에 있습니다. 키리바시 야당 의원 테시 램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키리바시 당국은 중공의 계획을 숨기고 활주로와 일부 교량 복구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시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이 중공 1대1로의 일환인 것 같다면서 적절한 기회에 정부에 추가 정보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시 의원은 키리바시 내 친타이완 정치인입니다. 그녀는 주 중화민국 키리바시 특명 전권 대사도 지냈습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폭로에 키리바시 타네티 마마우 대통령 측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공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리바시는 작은 섬나라로 인구가 12만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타이완과 외교 관계가 있었던 나라지만 2019년에 중공이 금전으로 마마우 당국을 매수해 타이완과 관계를 끊고 중공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공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키리바시의 섬은 캔톤입니다. 태평양 중부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는 면적이 811평방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상당히 넓어 350만 평방킬로미터나 됩니다. 동서로 여러 섬이 길게 흩뿌려진 형태의 키리바시는 3개 시간대가 걸쳐있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캔톤 섬은 키리바시 중부의 피닉스 아일랜드군에 속하는 산호 환초도입니다. 면적은 900헥타르, 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20-3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캔톤 섬은 비록 작지만 위치가 절묘합니다. 미주와 아시아 중간으로 아시아와 미주, 남미와 대양주 사이에 쇠기와 같은 위치입니다. 1930년대 캔톤 섬은 태평양을 횡단하는 항공기의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략 공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당시 캔톤 섬에 1899m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해 하와이와 호주를 오가도록 했습니다. 이후 캔톤 섬은 일본군의 폭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캔톤 섬은 항공기의 비상 착륙 지점이 됐습니다. 또 민항기의 중간 기착지가 돼 미국과 영국이 줄곧 공동 영토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다 1968년에 이 활주로는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1979년 타라와 조약에 따라 이 섬의 관할권을 키리바시 정부에 넘겼습니다. 타라와는 키리바시의 수도로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의 격전지입니다. 미 해군 상륙 강습함 가운데는 타라와로 명명된 함선도 있습니다. 당시 캔톤과 함께 키리바시로 관할이 넘어간 섬은 앤더베리, 헐, 가드너, 피닉스, 캐롤라인, 메이든, 플린트 등입니다. 1969년에 폐쇄된 공항시설이 있는 캔톤 섬에 중공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약관화합니다. 아시아와 미주 그리고 대양주 한가운데 있는 이 섬을 획득하면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캔톤 섬은 미국의 하와이와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3,000m 거리는 태평양에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민용 항공기로는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군용기로는 1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는 미 해공군의 전략기지로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위치합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5만 병력의 200척의 군함, 1600대의 전투기를 거느리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9,400만 평방마일에 달합니다. 중공이 하와이 기습에 성공하면 이는 제2의 진주만 사태가 됩니다. 중공이 키리바시 캔톤 섬에 활주로를 복구하려는 움직임은 미국과의 개전에 대비해 중요한 한 수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불침 항공모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간의 소국 부탄입니다. 소위 행복이라는 게 법으로 규정된 희한한 나라입니다. 1970년대부터 부탄은
국민행복청이라는 관청이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행복지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쇄국으로 일관하면서 외국인 입국자 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행정지도를 해가며 일상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정보와 단절된 국민들에게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국가가 통제합니다. 가난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알려진 부탄의 실상입니다. 항공편도 제한되어 있고 비자 발급도 상당히 비싼 나라가 부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한 중공의 마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중공은 2015년부터 부탄 여러 지역의 도로와 건물, 군사 초소를 지어왔습니다. 미국의 Foreign Policy 잡지는 5월 8일 중공이 다른 나라 영토 안에 완전한 그들의 마을을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oreign Policy는 중공이 슬그머니 부탄 국경 내 세 지역을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고 이곳에 주민을 이주시키는 한편 군사시설도 설치하고 보안요원도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를 제압하기 위해 티베트 국경 지역을 요새화하라는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공은 국제사회 몰래 차지한 지역에 도로 66개, 소형 수력발전소, 공산당 행정건물, 위성수신센터, 군초소를 건설했습니다. 중공 관영 영문TV CGTN 기자는 소셜미디어에 드디어 중공이 부탄 영토 내에 영구 거주시설을 마련했다고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이 포스팅을 이내 삭제했습니다. 중공의 의도는 부탄 내 몇 곳을 멋대로 차지한 뒤 인도와의 대결에서 유리한 지역을 부탄이 알아서 양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공에 대해 부탄은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Foreign Policy는 중공이 남진아에서 하는 행태를 히말라야에서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이데이 휴가 때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어린이가 위니더푸 분장을 한 공원 직원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이 장면은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보통 시진핑으로 풍자되는 위니더푸에게 주먹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천막 뒤에서는 공원 직원과 어린이 부모 간에 실랑이도 오갔습니다. 공원 직원이 정색을 하고 따지자 어린아이가 그런 건데 뭘 그러느냐고 부모가 언성을 높입니다. 중공에서 시진핑은 자신이 위니더푸에 비유되는 것을 불쾌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한 사진에서 시진핑의 표정은 카툰과 비슷합니다. 시진핑과 오바마가 걸어가는 장면도 흔하게 패러디되는 장면입니다. 중국어로 위니더푸는 샤오슝 웨인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있었던 해프닝은 TV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샤오슝 웨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시진핑에게 거슬릴까 두려웠는지 푸푸숑이란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샤오슝 웨인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중공에서는 아우를 병자도 금기시되는 글자입니다. 공산주의의 공자를 거꾸로 하면 병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는다고 하면 반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명태조 주원장 때 문자의 옥을 방불케 하는 사상 통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도미니크 라브와 미국의 토니 블링컨은 중공과 러시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신장 위구르와 홍콩의 인권 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러시아의 분별 없는 행동을 규탄해준 영국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있어서 미국이 러시아, 중공을 제치고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습니다. Alliance of Democracies Foundation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작용화된 스탠스가 미국 내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R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휴스턴 대학의 역사학자 제럴드 호는 세계인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브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신냉전을 시작하면서 무리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한 묶음으로 뭉뚱그리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